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007 스펙터입니다. 스카이폴 이후에 해체 위기에 놓인 MI6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단독으로 미션을 수행 중인 제임스 본드, 그리고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테러의 배후에 있는 조직인 스펙터, 이 두 조직과 제임스 본드 간의 결투를 그린 다니엘 크레이그가 아마 마지막으로 나올 것 같은 007 시리즈의 최신작 007 스펙터입니다. 카지노 로얄 이후에 007의 상징과도 같았던 M이 바로 전작인 스카이폴에서 죽으면서 또 동시에 MI6가 거의 초토화가 나죠. 이제 사실상 거의 리부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이 007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오는 시리즈는요, 이번에도 역시 샘 멘데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007이라고는 하는데 모르죠. 이게 또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도 받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음 영화를 좀 기대를 해보죠.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007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합니다. 특히 그 오프닝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지는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대 007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오프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심지어 그 장면은 약간 이 샘 멘데스 감독이 알레한드로 곤잘리스 이냐리투라든지 다른 감독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완전 원테이크로 쭉 오다가 또 이제 액션이 탁 하면서 끝나는데 굉장히 볼만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랬지만 이 007 영화는 화려한 오프닝에 비해서 클라이막스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답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007 시리즈를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관객이 아닙니다. 사실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캐릭터에 좀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새로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카지노 로얄에서는 어떤 한 여자만 사랑할 것처럼 하더니 어느 순간 고삐가 풀리니까 이제는 만나는 여자마다 그냥 들이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어떤 그 나르시즘, 그 나르시스트가 돼버렸어요. 완전 자기의 자아도취해버려. 액션이며 사랑이며 비싼 차 몰고 가고 그냥 사고 내버리고 이렇게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히어로 영화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007을 그전에도 안 좋아했지만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007도 여전히 정이 붙기 힘들어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반에 굉장히 화려했던 오프닝에 비하면 중반 이후는 너무 끝으로 갈수록 점점 스케일이 작아져. 그러니까 앞에서 키워놨던 기대치를 뒤로 갈수록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편은 중간중간에 있는 액션들 자체도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굉장히 스펙터클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대사가 너무 없어. 배우들이 대사를 안 하고 눈으로만 연기해 그러다 보니 이 영화의 메인 악당이었죠. 크리스토퍼 waltz가 연기했던 이름도 모르겠어. 아무튼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등장은 굉장히 쿨했는데 뒤로 갈수록 구질구질해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첫 보물이었던 본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액션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 면에서도 좀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전해왔다면 007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작 해야 될 얘기를 제대로 못 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007 스펙터도 안 볼라 그랬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아 세이두 노님이 또 은총을 이 영화에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레아 세이두 때문에 봤어요. 와, 그 위기의 와중에도 은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레아 언니 사랑해요. 레아님 때문에 이 영화의 모든 단점이 다 용서가 됐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 가장 매력적인 본드걸이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미션 임파서블에도 출연을 하셨다는 거죠. Benji? Go for Benji. I've got lead. What?
또 이제 본드걸들이 굉장히 많은데 레아 세이두가 이 영화의 메인 본드걸이었으면 사실 그 초반에 모니카 벨루치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사실 모니카 벨루치 뭐 저는 아니지만 제 윗세대, 제 삼촌 세대들에게는 뭐 거의 뭐 매일매일 밤을 함께 했던 그러신 분인데 물론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등장과 초라한 퇴장이 아니었나. 그냥 뭐 007의 어떤 지나가는 사랑의 하나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난 그래서 본드가 싫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참 못됐어 본드 너. 일단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은요 굉장히 SF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스펙터의 기지에 있는 모니터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며 부하들이며 어떤 여러 가지 연출 방식들이 뭔가 낯선 느낌인데 굉장히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줘요. 그러나 스토리가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역대 007 영화 중에서 가장 러닝타임이 긴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제가 이 영화에 좀 애정이 있었으면 다양한 뭐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찾아봤겠지만 저는 그냥 이 리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레아 세이두. 레아 세이두. 레아. 그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리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007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고 이 영화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영화들 특히 카지노 로얄에 뭐 거의 버금가는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밌는 영화인 거는 분명하지만 저처럼 너무 이 자아도취한 이 007이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분들에게는 뭐 그냥 이것도 뭐 그냥 제쳐둬도 뭐 기대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굉장히 저 엉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레아 세이드만큼은 더 이상 리뷰할 게 없네요. 007 영화가 지금 한 25편인가 나왔죠? 여러분이 보신 007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007 영화는 어떤 건가요? 뭐 저는 뭐 다 뭐 별로 그냥 레아 세이드 때문에 봤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난 007 별로 안 좋아. 재미없어. 뭐 어쩔 건데 뭐. 자 어찌됐거나 오랜만에 돌아온 엉진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